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아니 지금 어저께 사실 이런 모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직위원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빨리 빼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저께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개혁신당의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 대표요.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내기신 거예요, 글을 지금? 차곡차곡 썼어요. 제가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요즘 이준석 대표가 조용했단 말이죠. 아, 예. 그런데 어저께 중국이 되고 싶은 거냐? 북한이 되고 싶은 거냐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 뭐 잘 썼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방송하는 동안 네. 조용했는데 뭐 하고 있나 했더니 그림 만들고 있었더만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챗GPT로. 저 챗 GPT로 만든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준석 대표가 만든 그림입니다. 자, 총장님이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저 아, 뭡니까? 위 마크는 이제 대통령실 마크겠죠. 저 위에요. 저 봉황. 봉황과 예, 봉황. 국회 국회를 마크입니까? 합쳤어요. 국회 그 대통령실 마크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지는 않은데 네. 가운데 있는 건 대통령실을- 국회 마크고 그렇죠. 그렇지. 위에 국회 봉황은 마크고 봉황은 대통령실 대통령실 마크고. 마크고. 근데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은유하고 비유를 한 그런데 거죠. 저걸 함께 해놨구나. 네. 그리고 저 뒤에 의자와 저 관객 청중들이 있는 것은 아마 법정을 묘사를 한 거고, 아, 네. 그 예. 법봉을 들고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잠바를 입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판사도 하고 아. 당수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혼자 다 해라. 그 의장까지. 네, 라고 네. 국회의장까지라고 돈까지 들고 하는 있잖아요. 은유적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 몇 역이에요? 지금 한 1인 4역 정도 1인 되겠네요. 4역. 그러니까 1인 지금 4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국회 권력도 장악하고 사실상 당대표도 했었었고 대통령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주의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 네. 정확하게 삼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역할이 그대로 있는 건데 네. 그 경계를 흐리게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맞게 하면 되겠느냐. 네. 각 나라가 존속이 되겠느냐. 라는 식의 논평을 내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민주당이 은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절박하게 다가오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긁혀가지고 네. 이른바 정말 긁혀가지고 예. 막 대변인 나와가지고 논평 내고 일제히 막 공격하고 나섰어요. 반응이 뜨겁구나. 네,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아팠다는 뜻이군요. 아팠죠. 그러니까 전국을 그죠. 찔린 것 같아요. 저 사진 하나로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런 지금 사퇴 압박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판결에 대한 복수로 그걸 벌이는 거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거기 앞장서고 있는데 대통령이 말리기는커녕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모든 의심들의 정황을 저 사진 한 장이 그냥 다 다 때려 박은 거예요. 제 100마디 말이 필요 예. 없고 네. 한 장 사진으로 지금 되는 건데 이게 이 총장님이 다 진두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죠. 아니 저 사진을 딱 보고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어저께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준석 살아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그 보수에서 이준석이라는 스타가 만들어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했던 것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패기.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젊은이들에게도 응용될 수 있는 어떤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재치 있게 치고 빠지는 이 능력들이 참 신선하다 했었는데 네. 오랫동안 이준석 대표가 참 제가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로 조용히 계시다가 아니, 어저께 드디어 살아나는 이준석 대표가 네.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네. 훌륭한 사무총장하고 그런 것 같아요.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얼마 네. 전에 생각합니다. 이춘석 때문에 조금 다시 기억이 상기가 됐다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긁혔어요. 저것 네, 때문에. 많이 긁혔습니다. 네. 대변인도 막 공식 논평에 나섰고 네. 국회의원들도 막 난리 나가지고 이준석한테 이거 허위 사실이다 유포한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긁힐 만한 사진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네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기발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촌철살인하고 이제 전국을 찌르는데 저런 류의 것들이 앞으로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아직 우리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조금 기다려주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위험 수위를 그거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저는 국민적인 저항,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저런 저항과 조롱 이런 것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진짜 이 페이스북에 썼던 말 중에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 당총석이 중앙군사위원장, 주석 모두 겸직한다. 북한에는
국무위원장, 노동당 총비서, 인민군 최고 사령관을 겸하는 지도자가 있다. 막 이렇게 쭉쭉 썼잖아요. 그래서 읽기 눈도 침침하고 잘 안 읽히거든요. 근데 저 사진 한 장으로 야 그야말로 정말 찢었다 하는 표현이 진짜 어울릴만한.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적재적소에 잘 비판한 것 같다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1인 사역하는 것을 중국하고 북한 실정이 빗대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준석 대표가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다.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다. 반응이 뜨거울 만했네요. 예. 전곡을 찔렀죠. 예, 진짜 살아 있네요. 어제 한마디 진짜 딱 나오더라고요. 참 예. 저희가 이렇게 뭐 웃기기도 한데 예. 한편은 참 씁쓸하네요. 예.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이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사퇴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제1여당이라고 하는 집단은 본인들의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이제 좀 노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그때 뭐 그 이유를 들면서 너네도 사퇴 종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민주당과 탄핵 거래를 했었던 혐의 때문에 여야 공이 그때 이제 사퇴를 한다라는 여론이 있었던 거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그러니까 본인들 진영에 있어서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사퇴를 거론했었던 역대 정권은 없었습니다. 상당히 좀 민주주의 기준에서는 좀 위험한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상권 분립. 기존에 이제 상권 분립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민주당이 상권 분립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림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그림도 한번 우리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저 그래서 저 소처럼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소처럼 입법, 사법, 행정부가 똑같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 개의 다리로 받치고 있는 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의 상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혹은 지금 민주당이 꿈꾸는 상권 분립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 주권이라는 게 가장 위에 있다면 그 밑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있고 특히 입법부는 선출 권력이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법부는 임명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제일 밑에 있다라는 종류를 지금 바꾸는 거냐. 그럼 저건 상권 분립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권력 서열이 있다는 말 네. 자체가 네. 우리의 민주주의 그 원칙을 완전히 이제 뒤엎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을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개헌을 혼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럼 임명 권력이냐?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에 법관을 선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임명하느냐? 이것은 국민들의 어떤 인기라든가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네. 그냥 법과 원칙대로 법관은 그렇게 판결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그 원칙과 공감 때문에 사법부 권력은 사법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임명이 아니라 선출이 아니라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인 건데 그거를 선출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고 임명된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완전히 이제 뒤엎어 버리는 것이고 선출됐다는 것은 임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것이고 그것도 선출도 예컨대 이번에 대선에서도 5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의회를 또 구성하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 구성의 원칙과 원리도 다 무시해버렸죠. 그다음에 사법부 독립의 헌법 101조에 보장되어 있는 것조차도 이제 초토화시켜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어떨 때는 좀 정말 죄송해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저희 지역에서 만나는 그 시민들 중에는 정말 울분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게 그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을 지금 막 자행을 하고 있는 거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위임받은 권력론에 대해서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결국 국민에서 위임받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뉘앙스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워딩을 굳이 했단 말이죠. 이것을 기자들은 또 굳이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당신들 특별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해석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거는 네. 이제 여기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나갑니다. 네. 정답.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익명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강유정 대변인 사태를 겪으면서 예. 아뜨거라 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아마 내부적으로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이러다가 역풍으로 대통령실이 암전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의식까지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로 착각 말아라. 이건 어떻게 들으면은 본인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건데. 또 장관들한테 그런데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뭐라고 했느냐?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인데 거기서 임명을 통해서 얻은 권력, 시험을 본 권력 이렇게 했어요. 시험을 본 권력, 임명을 통한 권력은 판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를 때렸느냐 하면 입에서 판사 두 글자 또는 대법원장 네 글자를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이재명식 이른바 추상적 익명 때리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강유정이 해버린 거예요. 예. 강유정이 기자가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공개 사퇴를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요구했는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랬어요. 그런데 강유정이 그 현란한 말솜씨로 주저리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뜨거라 해서 이거 주워 담는 과정 속에서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똥 치우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사건이 벌어지면 가서 이제 그 무마를 자기 정부적 감각으로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 그렇죠. 라고 이제 선을 딱 가서 긋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무수석이 아무리 선을 그으려고 해도 이미 선을 왔다 갔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뭐냐? 우상호 정무수석은 실명 때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유정이가 실명 때리기 한 거를 걷어들이는 담당이고. 네. 그래서 우상호가 선을 딱 그어서 저렇게 대통령실은 그렇게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가 보다 했는데 아니 웬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갑자기 특별한 존재로 착각 말아야. 그렇죠. 이건 뭐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상호 메시지입니까? 이재명 메시지입니까? 이재명 메시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그래서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대통령실은 뭐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말이 완전히 무색해졌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우상호 수석은 이제 어쨌든 확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뭐 사전 조치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좀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고스란히 대변해 준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여겨지는 그 브리핑 속기록을 임의적으로 고쳤다가 다시 번복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중대 네. 범죄예요. 그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실수든 의도를 품은 명백한 발언이든 간에 그건 전부 다 대통령의 입이고 대통령의 역사거든요. 그거 오롯이 다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되어야 될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본인들에게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유리한 대로 다시 번복해가지고 고쳤다가 다시 또 한 번 논란 비판 받으니까 다시 고치는 이거는 강유정 대변인을 빨리 해임해야 될 전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 관련해서도 문영배 재판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판결을 냈을 때 문영배 재판관도 이 선출 권력 우위론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 한번 읽어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 삼권 분립을 뭐에 표현하냐면 입법부는 조향장치 핸들 같은 거고 행정부는 앞으로 가게 하는 엑셀 같은 거고 사법부는 다른 방향으로 왔을 때 그걸 제동거는 브레이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하나 빠져도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냥 국민이라는 핑계로 단지 선출됐다라는 그 핑계로 모든 걸 다 개혁하고자 하는 마른 개혁이지 본인 유리하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약간 독재 전체주의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근데 히틀러도 선출돼서 나온 리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잘 구분해야 되겠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직선제하고 대의민주제하고 뭐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 진보 진영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국민의 선택은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준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다. 왜냐하면 그것이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를 바로 그렇게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 일종의 정말 포퓰리즘적인 법 해석에 기반을 하고 있고 앞으로 끊임없이 이걸 포퓰리즘적 법 해석이라는 어려운 말은 쉽게 말하면 사실 인민재판식인 거잖아요. 저는 거의 지금 우리가 인민재판식에 이런 논리들을 축적해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지금 듭니다. 맞습니다. 예. 매우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득표율에서는 그 당시 이제 지역구의 전국 득표율이 제 기억으로는 45대 41 이 정도 돼 한 5% 정도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국민들의 그 민의는 네.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하되 45, 뭐 50, 뭐 이 정도의 그런 그 민의를 대변하고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 2당인데 108석이지만 어쨌건 40%든 뭐 그 정도의 민의를 대변해서 네. 합의하고 절충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되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다수결로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세금을 내서. 근데 민주당의 논리대로 지금 한다면 선거 치른 다음에 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다수당이 되면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되면 그 당이 마음대로 법안 만들어서 그냥 그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소수당이 있을 필요가 없고 상임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국민들이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옳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다 그대로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그냥 송두리째 그냥 허물어 버리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됐는데 이참에 우리나라 지역구 254개 다 없애버리고 아하. 그냥 비례대표로만 뽑죠. 그래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 논아주는 걸로. 그러면 이런 갭을 없앨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표 잠깐 보여줬는데 네. 이른바 지금 뭐 국민 주권 정부라면서요. 이게 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게 국민 주권 눈에 보입니까? 국민 주권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 주권을 누가 해석합니까? 강유정이가 한 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을 시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은 돌이켜봐야 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자, 시대적 국민적 그 요구 이걸 어떻게 측정할래? 또 그 측정하는 뭐 귀신 같은 방법이 있니? 결국은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니? 아니면 그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고 하는 것도 그게 대통령의 뜻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야 지금?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우리가 상권 분립이 왜곡돼 있다는 표를 보여주면서 맨 위에다 국민주권 해놨는데 국민주권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작동되는 겁니까 국민주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탄핵 직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과반을 못 얻은 정권이에요. 근데 무슨 뭘 믿고 저렇게까지 폭주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까지 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높다고 제가 보기에는 좀 취해 있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왜 높아졌습니까? 중도 실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기대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은 조국 뭐 복권이라든가 뭐 사면 복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강선우 갑질 이런 거 하면은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도 실용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법칙까지 완전히 사법까지 파괴하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 너무 우습게 보는 건데 저는 국민들이 불과 7년 전쯤에 5년 전쯤인가요? 이미 한 번 다 겪어봤었던 장면의 데자뷰예요. 문재인 정권이 적폐 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비민주적인 것들을 했었고 그 독선과 오만이 어떻게 귀결되는지를 학습 효과를 통해서 다 겪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이번에 똑같은 일을 용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그 망상 속에 저는 사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제보 얘기 그것도 이제 똑같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 가지고서 국무총리가 나 죽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은 이제 확신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망상 속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무튼 이 청산의 칼을 휘둘렀던 세력들은 반드시 청산 당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적폐 청산 당했잖아요. 이번에 내란 청산 당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어도 전체주의 사회로 흘러가는 그 길은
급진적인 혁명적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복지나 국유화 같은 이런 점진적 흐름으로 완만하게 가는 길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후자의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는 일단 검찰청부터 없애고 검찰청을 없애겠다라는 중론을 이제 확정하니까 그 다음엔 대법원장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엔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금감원 같은 그 민간 법인을 준국유화하는 것 이런 요인들이 진짜 기존의 체제를 뭐 전복한다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좀 완성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좀 되게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다들 다 같이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사법부까지 이제 청산을 하잖아요. 그 다음 시나리오가 뭔 줄 아십니까? 오세훈과 이준석을 청산하려고 하는 아하.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윤석열, 김건희 청산. 두 번째가 검찰하고 기재부 손봐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이대 손봐주는 것. 네 번째가 그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석, 오준, 오석 연대를 오석 삭제. 삭제. 아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자체장들 다 이제 수사하거나 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하고 계엄에 동조했다라는 혐의 뭐 이렇게 씌우겠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데 제 걸림돌이 지금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좀 이게 가능성 있는 지자체장들 특히 이제 막 때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그 이준석 대표께서도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때리냐 이걸 보면은 이번에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한 발 이제 어저께 뭐 물러서는 듯한 이 그거와 상관없이 뭐 대통령은 계속 뭐 오만하게 굴지 말라 뭐 시험번 권력 오만하게 굴지 말라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지사 지금 노리고 있다 얘기 나오고 그러게요.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전현희 의원과 전현희 서영교 네. 박주민 박주민. 이런 이번에 분, 네, 대법원장 박홍근. 나서서 전담재판부 네. 나서서 얘기한 사람들 전부 다 지방선거로 네.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공교롭게도.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하고 맞아요.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지금 나를 포지셔닝 시키는 방법이 선거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조이대 내 손으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서울시장 네. 선거에서 박영선 누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이번에는 안 나오시나요? 계속 페이스북 글은 올리고 계신데 네.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는 않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로 한번 거론됐던 것이 치명적으로 상처로 남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도 안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공천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그렇죠. 박영선 그분 중기청장인가요? 아 중기부 장관. 네네. 그분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전현희 그 위원장 이분은 말이죠. 정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앞장서서 오세훈 공격하고 박형준 공격하고 뭐 유정복 공격하고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서울시장 생각이 있다면 오세훈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했다면 그 정도 양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없다는 것은 여러 번 이제 우리가 확인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새삼스러우신데요. 저는 어디서 지금 순진을 가져가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들켰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하는 건데 네. 뭘 위반한 거예요? 뭐 위반한 건지 모르겠고 유일한 죄는 이제 이재명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 저거잖아요. 저속 운행.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20km로 달린 죄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20km로 달린 죄? 그거를 아니 그게 이제 거꾸로 직위헌이고. 예, 직위헌. 그게 직위헌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장판사고. 법원에 대해서 이제 예,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네. 이제 말문이 막히네 갑자기. 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지금 60km, 100km 구간이잖아. 그러면 당신은 58km로 달릴 수 있었는데 왜 90km로 정주행한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양쪽에 빠르다. 있는 거죠. 빠르다. 이례적으로 빠르다. 네. 너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천천히 과속을 갈 했고 수 있었는데. 과속을 했고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너는 지나치게 저속이야. 네. 그거 그렇죠. 몰라?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위선이고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재명 도지사 때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아마 전원합의체 회부해가지고 판결 받은 적 있었을 거예요. 네. 그때 2022년 6월달에 딱 한 번 심리 열고 예. 한 번 공개 변론 열고 그 다음 한 달이 안 돼가지고 7월달에 바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내린 거거든요. 그때는 무죄였으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말이 안 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거스르게 한 죄,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흔들리게 한 죄, 이거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그게 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는 도저히 없는 거고요. 그렇죠. 어느 당연하죠. 규정을 왜 했습니까? 네. 그리고 자꾸 재판 지연 침대 축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17번 공판이 열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것만. 네. 관련된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등등 하면 일주일에 지금 4번씩 재판을 열고 있든 공판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그리고 12월에는 심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침대 축구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재명 관련된 1심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렸었느냐. 공직선거법 1심만 2년 2개월. 맞아요. 2년 2개월 걸렸어요. 799일. 그다음에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은 1심 재판 시작된 다음에 지금까지도 질질 끌다가 그냥 멈춰 버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증교사 사건 1심이 며칠 걸렸느냐? 415일. 415일 걸렸습니다.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의 평균 1심 소요 기간이 100일인데 이 4배가 넘게 걸린 거예요. 4배를 끌다가 무죄 판결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 이거는 침대 축구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기장 밑으로 땅굴 파고 들어간 거예요, 판사들이. 이런 사람들부터 저는 이 탄핵 사유라면 이런 사람들부터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네. 죄송합니다. 요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뒷받침하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립적인 보도를 연일 하고 있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여기 제가 프린트해서 왔는데요. 지기현이 시간 끌기 한다고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 여기에 보면은 내란 재판 주 3번, 작으면 3번, 많으면 4번 열리고 있다. 현재까지 63회 공판이 열렸고 12월까지 110회 공판이 예상되고 있다. 심야 재판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 새 사건에 신청한 증인만 각각 100명 또 100명 수십 명 규모다.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만 520명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지금 침대 축구입니까? 증인 520명. 본인들이 만든 특검에서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문을 들어야 되는 일정인데 네. 왜 이렇게 늦어지냐면서 좀 항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네. 아 무슨 신문을 들어 당장 빨리 유죄 때리고 맞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때려버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서 분노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지켜왔었던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진 않게 해야죠.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내지는 인권들도 최소한 보장하게 하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주어를 지우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게끔 그 형사사법체계가 존중되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분노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장 무기징역 때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인을 주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줘야죠. 지기현 판사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이든 무기징이든 빨리 판결 내리고 한 몇 달 뒤에 옷 벗어 그리고 민주당이 와서 있으면 우리가 공천 줄게. 그럼 국회의원 배지 달면은 딱 방탄 줄기 있게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 이 정도 사인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 박범계 의원은 법무장관을 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의 워딩이 참으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탄핵 뒤 대법원이 비세 속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파기 판결을 감행한 것은 위헌, 위법성 여부를 떠나 합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을 주도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고요. 또 박지원 의원이 전날 밤에도 이제 박범계보다 먼저 올렸는데 박지원 의원은 뭐라고 올렸냐면은 대법원장께서 자업자득하셨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선수들 눈치 없어? 알아서 빨리 하고 알아서 늦췄어야지. 이거
그 속도 못 맞춘 거는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눈치가 없어서 지금 자업자득으로 당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법관에게 눈치를 보지 않은 죄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박범계와 박지원 두 사람은 선수끼리 왜 이래 막 이런 식을 지금 그냥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요. 법치를 정말 우습게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아닌가라는 전 느낌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네.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도 네. 대법원장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겁박을 하고 그 당이나 정부가 그랬던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심지어 어제 뭐 그 최인규 장관인가요? 내무장관 사형도 당했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폭도 안 할 말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형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 사형도 당할 수 있을 똑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이네요.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실제 법안도 발의해 놨어 우리가 이런 네.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김용민인가요? 예,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정말 시정 잡배들한테서도 듣기 힘든 그런 수준의 그 언어를 우리나라 권력의 최고 핵심부 국정을 이끌어 간다는 사람들이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게 보면 말이죠.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이 이른바 사법 개혁 프레임을 이제 아무튼 추석 때 그다음에 내년 지선 때까지 쭉 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사법 개혁 프레임은 간데온데 없고 사법 독립 침해 프레임이 생길까봐 그렇죠. 이제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정청래가 입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열고 그의 대리인인 강유정이 입을 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있느냐? 정청래는 어제 오늘 조용한 겁니다. 정청래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재명은 초상적으로만 얘기해. 그 다음에 우상호는 가서 선 긋고 있어. 그 다음에 강유정 또 해임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으니까 너도 조용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이제 여기 떠들기 시작하느냐. 당 지도부라고 볼 수 없는 애매한 사람들. 추미애는 연일 계속 이제 조희대 때리고 있고 아까 말한 박범계, 박지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당 지도부라고 하면 대표와 원내대표 정도는 조용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위원들도 조용히 해. 김병주 조용히 해. 최고자 때릴 수 있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최고자 안 붙은 사람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또 말을 교묘하게 또 이제 바꾸기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법관의 임명권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에게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천을 할 테니까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묘한 논리를 이제 전파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 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이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야당이나 또 야당에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총리와 국무위원을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을 하고 2배수로 추천하고 그 중에 대통령이 임명해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의 핵심 그리고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그 정신의 핵심 이것이 인사를 그러니까 재판 담당을 무작위로 추첨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작위 전산배당. 예, 네. 그것이 지금 수십 년간에 걸쳐서 쟁취해낸 사법부 독립 그 양심적 판단 그것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뭉개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104조를 보면은 1번이 대법원장은 어떻게 뽑고 그다음에 2번이 대법관은 어떻게 뽑고 3번이 사망이 일반 법관을 어떻게 뽑고 헌법에 다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사법부 독립을 이루는 핵심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우리가 이름을 다 붙여주면 돼요. 민주당이 원하는 거 좋아.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여기가 하는 일이 그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 임명을 자기네들이 주무르겠다 이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자꾸 떠들으니까 야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목숨 우리가 뺄게. 이게 또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 예, 그런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거기 전국 법관회의 3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국 법관회의라는 게 우리가 다 이미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전국 법관회의가 이른바 그 우리법, 인권법 이들 출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그 보수적인 법관들을 흔들고 공격하는 그런 걸로 이제 사용돼 왔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추천될 게 이제 뻔하거든요. 추천위원들을 누가 추천할 것이며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사람 또 누가 추천할 것이며 국회 추천 3명이 만약에 정말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장이 된다. 그럼 국회 추천 3명은 누구로 할 거냐.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이승환, 김어준, 김재동 우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아 우리 이런 법관을 우리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라고 하는 그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좀 봅니다. 벼락출세. 그런 미래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걱정을 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기억하는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문 중에 독립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오거든요. 66조 대통령의 역할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이게 66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역할에서 103조인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독립이라는 말을 대통령의 역할과 법원의 역할에서 보장한 그 의미는 분명히 삼권 분립 내지는 사법부는 분명히 독립해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 아니겠어요. 네. 네. 그 근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지금 민주당 대통령이. 할리우드 영화 수많은 영화들 보면은 법관 나한테 유리하게 할 법관을 만들기 위해서 독살도 하고 맞아요. 뭐 스파이 같은 여성을 심어서 다 뭐 마피아들이 하는 후리기도 짓이에요, 하고 그게. 가지가지 경우의 수들을 상상을 발휘한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법관의 중립성이 중요한데 법관의 중립성을 어떻게 해치느냐 이것이 이제 악당이 살아남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죄를 면하는 방법 네, 아닙니까? 이걸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 방송 중에다 깜짝 놀랐는데 유엔에서 1985년에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유엔 총회에서 이런 결의하는 것 처음 봤어요.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다라고 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을 총회에서 결의를 한 바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어떻게 사법부를 손에 쥐고 주무르려고 하는 행위는 권력을 가진 많은 나라들에서 집단에서 일어났고 여러 나라에서도 이게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유엔에서 결의까지 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이구나라는 걸 전 이번에 깨달았고 동시에 1985년에 이 원칙이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5년에 이거를 어떻게 법관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내 친구를 넣을 수 있는가? 우리 편에 유리한 사람을 넣을 수 있는가? 우덜의 사법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지금 교묘한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는 점에 독립을 보장해 네. 주겠다면서 저는 갑자기 다른 얘기인데요. 인사는 내가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유엔 말씀하셔서 네. 지금 유엔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맞아요. 자기 사건 변호사 민변 출신의 변호사를 야. 임명했다라는 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네.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와 그러네요 진짜. 예, 진짜 그 본인 사건 변호했었던 도지사 때 그 그렇죠. 화우 출신의 변호사 민변 변호사를 맞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과 외교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말을 하고 이렇게 교류해야 되는 유엔 대사에 그런 변호사를 썼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어느 나라 지금- 대사보다 유엔 대사는 정말 다자 외교에 그럼요. 능한 그리고 경험이 있는 그 정통 외교관 출신들이 가야 되는 자리라고 우리는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몇 년 전에 왜 우리가 그 오준 유엔 대사가 예, 그 맞습니다. 명연설에 썼던 거 영어로 예. 북한 그 탈북자들 북한 인권에 네, 대해서 네. 했었던 거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유엔 대사가 힘이 없는 자리 같아도 전 세계가 모이고 중요한 현안들을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징적 메시지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네. 외교관이 아닌 사람이 갔었던 경우가 30몇 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노태우 정부 때 현홍주 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네, 네. 이분들하고 다 우리가 기억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도 했고 뭐 장관도 하고 하면서 국정에 대한 역량이 쌓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렇죠. 보낸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듣도 보도 못했었던 그 법률 전만 했었던 사람을 네. 자기를 그 변호했던 사람을 유엔 대사로 보낸다. 이거 정말 유엔에 모인 사람들 다 웃고 아니 저는 있을걸요? 반대합니다. 저는 지금 네. 우리 저 호준석 전 대변인 말씀에 강력히 반대하는 게 네. 차지훈 이 변호사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예, 이분이 2009년부터 17년까지 8년이나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그렇지, 지낸 그렇지. 분입니다.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이었던 분입니다.
아니 이런 멋진 이력을 가진 분을 지금 대단한 이름도 분이시네요.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차기 대통령감인데. 요새 그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의 제일 중요한 네. 기준은 네. 전과가 있느냐인 것 같아요. 아, 이재명 대통령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고. 근데 내각이 전부 합치면 전과가 22범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렇죠. 일단 전과가 있느냐부터 보고서 없으면은 일단 조금 밀어 놓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호 경력이 있나, 네. 대통령 거를 변호한 경력이 있냐, 그 다음 그렇죠. 보고 사시 동기인가, 연수원 동기인가 한번 보고 이게 3대 기준인 것 같아요 인사에. 네. 저 정도의 뻔뻔함이 있어야 대통령 하나 봐요. 그렇죠. 본인도 전과가 있고 본인도 정말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과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정과인 정치인들이 너무 이재명 많아요.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 중에 말이죠. 그 배임죄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네. 얘기를 네.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우리 기업인들이 경영 투자를 이제 하다가 그게 자칫하면 이제 배임의 혐의를 쓰게 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대통령이 그 말은 좀 참아줬으면 하는 것이 본인이 배임죄에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얘기도 많을 텐데 본인 대장동 그게 배임죄 아닙니까? 그거를 배임죄가 문제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꼭 이렇게 옆구리 포석을 찔러가- 깔고 있죠. 예, 여러 옆구리 차례 찔러가지고 얘기했어요. 뭔가, 예. 예. 공무원들의 그 업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도 했었고 네. 굉장히 여러 번 지금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옥죄기 방향으로 막 일방적으로 가면서 기업을 말로는 이제 기업을 활력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건. 유일하게 하는 게 그 배임죄 그거예요. 네. 네. 기업인들 위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유일하게 그 배임죄 그거 완화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알고 보면 본인과 관련이 있는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사건 면소를 위해서 네. 전체 국가의 기업 배임을 없애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장하는 외피를 예. 두르는 거죠. 조금 기다려 보면은 위증죄도 없애자 이런 의견이 그럴 수 나오지 있죠. 않을까요? 그뭐 공직선거법 재판 100만 원도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인가 그 벌금을 올리겠다라고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적어도 위증죄는 놔두면 위증 교사죄는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따지고 보면 친명적 반응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런데요. 아유 참 저희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용서해 네. 주십시오. 예. 저희 김광명 선배의 그 참 신뢰를 참 용서를 해주시고. 쟁하고 애들 나로